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흥민 선수를 두고 월드 클래스 논쟁은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 클래스라 하면 전술과 포지션, 포메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퀄리티, 크랙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여야 할 텐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한 이후 세계 최고의 피니셔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에 이어 이 역할 속에 상대의 파회법, 밀집 수비에 공략당하고 동료들의 또 퀄리티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립되는 상황들이 펼쳐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다시 왼쪽 윙포워드 자리로 이동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가 윙플레이와 스트라이커 플레이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커까지 모두 겸하는 사이드라인의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경기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자연히 손흥민 선수의 이번 활약은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조금 전에 발표한 주간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또 영국의 주요 매체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도 토트넘이 손흥민이 2명이 필요하다. 윙포워드 손흥민과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월 이적 시장의 보강에 대한 분석 컬럼도 내놓았습니다. 영국 현지 그리고 유럽 주요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16라운드 경기에 세웠던 대기록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이 모든 현지의 극찬들 총정리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전체 결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2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37점으로 최상위 1위 자리에 올랐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승점 36점에서 멈춘 채 2위로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을 꺾은 빌라가 승점 35점으로 3위 자리를 지켰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루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 2대1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3점 4위입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마침내 5연속 무승을 끊어낸 토트넘이 승점 30점으로 5위에 올랐고요. 최근 기세가 좋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본머스를 상대로 홈에서 0대3의 완패를 당하면서 승점 27점에 멈춘 채 6위, 뉴캐슬은 7위입니다. 브라이튼이 번리와의 홈경기 1대1 무승부로 승점 26.8이고요. 토트넘을 꺾고 이변의 주인공이 됐던 웨스트햄은 풀럼과의 원정 경기 0대5 참패를 당하면서 9위, 그리고 웨스트햄을 꺾은 풀럼이 승점 21점으로 10위로 바짝 웨스트햄을 뒤쫓게 됐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11위에 머물러 있고요. 첼시는 에버튼의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12위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활약한 울버햄튼은 노팅엄과의 홈경기 1대1로 비기면서 역시 승점 19점, 브렌트포드 첼시와 같지만 골득 실차 열세로 13위고요. 맨유를 꺾은 본머스도 승점 19점으로 14위,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점 16점 15위. 이제 강등권 경쟁을 보시면 에버튼이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로 승점 10점이 삭감된 상태에서도 승점 13점을 얻으면서 17위에 올라 있습니다. 삭감됐을 점이 아니었다면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단한 성적을 션 다이치 감독이 이끌어내고 있고요. 승격 팀들이 지금 모두 강등권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루턴 타운이 9점으로 18위, 번리가 8점으로 19위, 셰필드도 8점으로 20위입니다. 이번 라운드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기세를 소개했는데요.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입단 첫 시즌, 적응기를 겪던 시즌 이후 가장 부진했었죠. 안아골절에 스포츠 탈장까지 발생했고 월드컵까지 치러야 했던 그런 엄청난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36경기 10득점 6도움으로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올 시즌에는 무려 16경기 만에 10득점을 달성하면서 지난 시즌과 같은 수치의 득점을 20경기를 덜 치르고도 만들었고, 또 여기에 이날 2개의 어시스트를 포함하면 14개의 공격 포인트, 지난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에 딱 2개가 모자란 상황이니까 역대급 시즌이 가능하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즌의 기세가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홀란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16라운드에 결장한 가운데 14골로 득점 선두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손흥민 선수도 10골을 기록하면서 4골 차이로 좁혔고요. 2021-2022 시즌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올랐던 살라도 11골로 손흥민 선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세가 이어진다면 왼쪽 측면에 있든 최전방에 있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자 또 페널티킥 전담 키커로도 우뚝 선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생애 2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통계매체 폰몹도 이번 16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공격 라인에 울버햄튼의 쿠냐 8.5점, 히샬리송 9.0점, 본머스의 맨유를 제압한 솔랑키가 8.5점인데 손흥민 선수 왼쪽 측면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는데 9.5점으로 전체 11명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평점으로 주간 베스트 11 중에서도 주간 MVP로 볼 수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머스의 테버니어 8.9점, 쿡 8.9점, 세네시도 8.3점으로
본머스 선수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 외에 히샬리선과 더불어 우도기도 8.5점으로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풀럼 스위스 토신 아다라비오요도 8.2점, 브라이튼의 그로스 8.6점, 에스턴빌라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8.9점으로 폰몹의 팀 오브 더 위크에 선정이 됐는데요. 각종 통계 매체들이 아직 16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 높은 평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간 베스트 11은 물론이고 주간 MVP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소파 스코어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이미 자체 계정을 통해 이번 주 포커스 주목할 선수로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소개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54회의 볼터치를 기록했고 1골 2도움 그리고 4차례의 슈팅 중에 2차례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슈팅 정확성 50%에 기대 득점감 1.06골로 결정적인 기회도 많이 맞이했고요. 4차례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5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 3차례를 성공했고 그 중에 1차례를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스코어카도 흥미로운 세부 기록을 소개했는데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7개였고 상대와의 지상 경합에서 7회 승리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상대의 공을 빼앗아온 볼 소유권을 되찾아온 것도 7번이나 있었다. 이 부분 결국엔 득점, 공격 전개뿐 아니라 수비적인 면, 압박적인 면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고요. 2차례의 파울도 얻어내면서 공을 가져온 선수도 손흥민 선수였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 매체의 평가 속에 영국에서 훈장을 받은 선수 출신 저널리스트죠. 가스 크룩스가 영국 BBC에서 주간 베스트 11을 선정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오랜만에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격 라인에 리버풀의 살라, 본머스의 솔랑키, 손흥민 선수가 3톱으로 선정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전에 최전방 9번 중앙 공격수로도 주간 베스트 11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왼쪽 윙포워드로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윙포워드로도 스트라이커로도 월드 클래스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월클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외에 미드필드에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에스턴빌라의 맥긴, 본머스의 루이스 쿡 그리고 셰필드의 메카티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수비 라인에도 이제 본머스 선수 2명이 더 있어요. 케르케즈 선수와 세네시 그리고 풀럼의 아다라비오요,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이 BBC 선정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선정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뉴캐슬이 워낙에 조금 힘든 일정 속에서 키어런 트리피어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한 명인 트리피어가 손흥민에게 밀리고 당하면서 2개의 골을 또 허용하면서 결국 교체되고 말았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이제 뉴캐슬이 손흥민 선수에게 휘둘렸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급 기록을 또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득점이 올 시즌 10호골이었고 2016-17 시즌 이후 8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달성한 역대 7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2016-17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14골을 기록했고 2017-18 시즌과 2018-19 시즌에 내리 12골, 2019-2020 시즌에 11골을 넣었었고요. 2020-2021 시즌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호날두처럼 쓰기 시작하면서 17골을 넣은 것에 이어 2021-2022 시즌에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완전한 득점원으로 활용하면서 23골을 넣었고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지난 시즌 말씀드린 대로 부상 문제로 조금 고전했지만 그럼에도 10골을 채웠고 올 시즌 또 한 번 10골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최장기간 2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 선수가 통산 113호 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3위로 올라선 것을 의미합니다.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의 득점 수치를 따라잡았고요. 현재 함께 현역 생활하고 있는 첼시의 라힘 스털링이 120골,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이죠. 리버풀의 심장 스티븐 제라드와 같은 수치인데 이 수치까지 7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골을 더 추가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탑 20에 들게 되고 제라드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버풀 팬들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리버풀 레전드로서 또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아왔던 제이미 캐러거가 이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보고 나서 토트넘의 시즌 티켓 얼마냐? 토트넘 플레이 보는 게 너무나 대단하고 멋있어서 나 보러 가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득점만 대단한 게 아니죠.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56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토트넘 선수 최다 도움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도움으로 보더라도 공동 29위에 해당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폴 스콜스의 55도움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시오 월컷, 케빈 데이비스, 디디에 드로그바, 데이미엔 더프, 그리고 데니 머피나 스콜스, 에덴 아자르의 도움 기록까지 넘어서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시즌 프리미어리그 역대 도움 30위 이내로 진입을 했고요. 역대 도움 21위가 놀베르토 솔라노와 리아드 마레즈 등의 62도움, 61도움인데 현재 손흥민 선수의 기세로 보자면 7도움만 추가해도 이제 20위권 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제칠 수 있는 선수들은 현역인 스털링뿐 아니라 말씀드린 쟁쟁한 선수들, 리버풀의 환상적인 풀백 조합인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기록까지도 넘어서서 도움 측면에 있어서도 최고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미 또 다른 맨유 레전드 에릭 칸토나와 통산 프리미어리그 도움 수치가 같은 손흥민 선수거든요.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의 각종 기록을 다 깨부시고 있는 기록 파괴자로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디 애슬레틱도 손흥민 선수 혼자 힘들었던 부분들이 최근 부상자의 복귀로 토트넘의 스쿼드가 갖춰져 가면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최신 컬럼 내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경기 전 첼시와의 경기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의 소식이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명적인 첼시전 1대4 홈패배 이후 부상과 출전 정지가 잇따르면서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수비 조직력과 공격 위협의 적절한 균형을 갖춘 팀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첼시전 패배 이후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했죠. 토트넘은 제임스 메디슨, 미키 반더벤,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주축 선수들이 여전히 결장하고 있지만 일요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대1 승리를 거두기 전에 팬들이 킥오프를 기대하게 만든 라인업을 선발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파페 마타르 사르, 히샬리송이 복귀해 컨디션을 회복한 것이 큰 힘이 되었죠. 일요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 패배 이후 뉴캐슬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팀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팀의 최고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디 애슬레틱이 소개하게 되는데요. 부상과 출전 정지로 인해 다시 한번 탈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팀, 지금 팀이 연말 박싱데이 기간에 꾸릴 수 있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팀으로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이상 선수를 추가할 수 없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 반더벤, 벤탄쿠르 없이도 최고의 전력을 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비진은 페드로 포로가 뉴캐슬을 상대로 다시 한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히샬리송에게 후반전에 어시스트를 선사했죠. 지금까지 토트넘의 올 시즌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주장 손흥민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목요일 웨스트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로 옆에 로메로의 존재는 큰 차이를 만들었죠. 레드카드를 받을 수도 있었던 칼럼 윌슨을 향한 후반전 태클은 당황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막 균형을 찾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을 또다시 출전 정지로 잃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을 겁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사르의 복귀로 이부 비수마가 몇 주 만에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르가 쉬지 않고 뛰고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 미드필드와 수비진을 압박하면서 팀 전체가 더 좋아졌습니다. 마지막 미드필더 자리에는 조반니 로셀소가 팀에 합류한 이후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데안 쿨루세프스키가 메디슨이 빠진 토트넘의 공미 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선수로 보입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쿨루세프스키는 다시 한번 8번 겸 10번 역할을 맡았고 5개의 키패스를 통해 토트넘이 올 시즌 최고의 창조성을 발휘한 경기를 펼치는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3.9골로 집계된 기대 득점 값은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인 에스턴 빌라전 2.3골을 경신했으며 이는 올 시즌 첫 페널티킥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던 기록입니다. 이번 뉴캐슬전에 좋았던 부분들을 찰리 에클셰어,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가 하나하나 짚은 것인데요. 8월 이후 처음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의 활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스트라이커로도 왼쪽 윙포워드로도 토트넘의 최고는 손흥민 선수다라고 소개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키어런 트리피어를 제치고 토트넘의 첫 2골을 만들었죠. 후반 막판 페널티킥으로 자신의 활약에 걸맞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앙으로 배치된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은 올 시즌 2번째와 3번째 자신의 리그 득점, 2022년 여름 입단 이후 토트넘의 모든 경기에서 자신의 발로 넣은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조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초반에 히샬리송에게 잘 맞지 않아서 바꾼 전술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플레이를 펼치는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자리는 아마도 브레넌 존슨이 현재 맡고 있는 오른쪽 윙 포지션일 것입니다. 존슨은 잘 뛰고 있지만 어시스트와 골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쿨루세프스키를 그 자리로 옮기고 로셀소를 중앙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금요일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을 위해 팀을 바꾼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달여 전 루턴 타운과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팀의
변화가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뉴캐슬전 승리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교체를 강요당하지 않은 것이 큰 위안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반더벤을 언급하셨지만 벤탄쿠르, 이반 페리시치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선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후반전에 이겼을 때 도움을 줬던 마노르 솔로몬도 우리는 잃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선수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의 현실이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왜 시즌 초만큼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알기 위해 많은 분석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인데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몇 가지 선택지를 더 얻게 됐고 마침내 다시 안정된 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같다라고 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DSL 컬럼 중에 하나 흥미롭게 소개했던 부분이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배치되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배치된 부분이었는데, 이 역할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도 잘하고 중앙에서도 잘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찰리 에클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센터포워드이자 최고의 왼쪽 윙어입니다.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이 두 포지션 중에 최소한 한 자리를 맡을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손흥민 수준의 선수 2명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금 토트넘에는 윙어 손흥민,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다 필요하다. 윙어로 손흥민 선수가 가면 결정력이 부족해지고, 결정력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가면 기회를 공급해줄 선수가 부족해지는 상황 때문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팀에서 대단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히샬리송을 중앙에 두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게 될까요? 히샬리송이 왼쪽에 가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갔을 때도 좋은 플레이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중에 다양하게 상대의 플레이에 맞춰서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12월 16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5시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도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영국 현지의 분석과 반응, 방송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